안녕하세요, 잠바울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문의가 많았던 영상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포트폴리오, 저희 준비 과정 이런 거를 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 첫 직장은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직이었고 KBS 라디오 영상팀이 제 첫 직장입니다. 학과는 아예 영상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학과를 나왔고요. 영상이랑 접점이 하나도 없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약간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쟤는 저런 식으로도 했네, 신기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넘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카테고리를 3개로 나눴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개인 작업물,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정보성 사이트 활용, 그리고 세 번째는 유튜브인데요. 일단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작업물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긴 한데, 예를 들면 아무거나 막 막무가내로 촬영한다기보다 그 영상의 기획이라고 해야 될까, 주제나 컨셉을 정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주변 지인분들 한 번씩 다 출연을 했어요. 제발 모델이 되어줘라. 근데 이게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촬영하는 것도 뭔가 구도를 잡기도 하고 카메라를 만지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또 편집도 색보정, BGM, 자막 이런 거 다 제가 넣고, 그런 데서 약간 연습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편집 감각이 좀 길러졌던 것 같아요. 열심히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그러면서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KBS의 어떤 PD님이 제 개인 작업물을 보고 너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다, 너만의 좀 감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공모전으로 빠져요. 나 이거 개인 작업물만 하지 말고 나중에 한번 수상을 해봐야겠다. 공모전에도 계속 도전을 했거든요. 은근히 좋아요. 왜냐하면 공모전이 개인 작업물이 되기도 하고 포트폴리오가 되기도 하고, 또 수상을 하게 되면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적을 수는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한마디라도 더 거둘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공모전도 수상을 하기도 하고 계속 준비를 하다 보면 어쨌든 계속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개인 작업물이나 공모전 했던 작품들을 좀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홍보라고 해서 좀 대단한 광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그 인스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죠. 저도 계속 올렸거든요. 올리면 뭐가 중요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가 영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고, 편집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영상을 만들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면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주변 지인 중에 꼭 있어요. 개인 작업물을 조금 홍보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도움이 별표 하나인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막 메인 포트폴리오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정말 이제 많은 자본을 투입한 개인 작업물은 어느 순간 포트폴리오가 될 거예요. 저는 그냥 도움 별표 하나 정도였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공모전 얘기를 하니까, 저는 공모전을 혼자 하기에 좀 그런데 같이 할 사람 어떻게 구하나요? 인맥들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카테고리가 정보성 사이트 활용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건 약간 인맥이랑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맥을 구하냐. 저 같은 경우는 카페나 블로그 이런 거 서치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스페어, 독치사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 사이트들이 좋은 게 영상을 하는 분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들 소개를 되게 많이 해줘요.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스튜디오 대여해주는 데도 있고, 카메라 장비를 대여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좀 비싼 ENG 카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대여해줘요, 시에서.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나와 같이 영상을 하는 사람들을 좀 알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거를 가장 잘 활용했던 케이스가 한화에서 하는 유튜버 양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빵빵했어요, 지원이. 이런 녹음기 마이크 지원해주고 장난 아니잖아요. 경쟁률 엄청 딱 봐도 빡센데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공고를 보고 급하게 채널을 만들었어요. 근데도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건 갑자기 합격설인데, 뷰티, 브이로그 이런 이미 좀 과포화 상태인 특정 주제들은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난 채널도 없는데 사각지대를 노렸죠. 주제를 비건 주제로 했어요. 실제로 비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나는 채식에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를 하겠다. 근데 내가 브이로그 지금 채널이 없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엄청난 기회랑 엄청난 밝혀진 면접 준비로 심사위원들 앞에 한 40명 됐는데 합격자가 유일하게 저만 신생 채널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만난 유튜버분들이 서키도 있고 옐라미도 있고 이제 곧 영상이 나올 많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프리랜서 활동하면서 다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된다니까. 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데 지원해봤자 마팅이 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돼요. 할 의지만 조금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을. 이런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 혹은 나에게 조금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나같이 영상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를 조금 추천을 합니다. 여기에서 쌓인 인맥들은 나중에 일을 시작한 이후에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정보성 사이트의 활용 1-1이 인맥이었다면 1-2는 일에 관한 일입니다. 이 일 일하면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포트폴리오도 없는데 왜 갑자기 일을 얘기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뭐 일을 지원하라는 거야?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영상 관련한 일 중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그냥 이것 때문에 계속 찾아봤던 것 같아요. 대부분 유튜브에 있는 그냥 예능형 영상? 또 이런 걸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정말 많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직 사이트 뭐 이런 걸 다 계속 보면서 영상일에 대한 시야를 조금 더 넓혔어요. 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구나.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나는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 알아가는 단계를 만들면 나중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가 사실 제일 핵심적인 포트폴리오였던 것 같아요. 유튜버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독학에 관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독학은 다 유튜브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비전공자니까 아무것도 몰랐고 근데 그냥 유튜브 보면서 했어요. 비디오 클래스 몇 편집하는지 정말 멋지신 분들 보면서 했습니다. 학원 이런 게 좀 궁금한 거예요. 이 영상 학원에서 뭐 취직했다 뭐 이런 광고들이 많으니까. 근데 갔는데 솔직히 말하면 크게 소용이 없었어요. 그 유튜브로 알려주는 기술 이런 게 요즘 영상에 적용하기 좋은 그런 편집 기술이었어요. 두 번째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제 핵심 포트폴리오. 첫 프리랜서, 첫 직장을 가능하게 했던 포트폴리오인데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바로 아이돌 팬 채널 유튜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아이돌 분들이 영상 같은 거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뭐 라이브 영상도 있고 뭐 자체 콘텐츠라고 해서 소속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콘텐츠가 있는데 그 영상 원본을 제가 재편집을 해서 제 채널에다 올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방탄소년단 팬이었거든요. 지금도 팬이에요. 방탄소년단이 그 영상을 엄청 많이 올려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편집해서 하나의 예능처럼 만들어서 제 채널에 올린 거죠. 그게 제 핵심 포트폴리오가 됐습니다. 그걸로 연습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올리다 보면 댓글 뭐 반응이 있잖아요. 이거 재밌어요. 아, 이런 편집이 좀 먹히네. 이게 좀 재밌네. 이런 식으로 피드백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죠. 또 그렇게 계속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구독자 수도 거의 3만 명 가까이 있거든요. 조회수도 보면 뭐 100만짜리가 계속 나와요. 거의 영상 원본보다 더 높은 조회수. 이 그 유튜브 채널이 다른 회사 뭐 다른 업무에는 안 먹힐 수도 있었는데 그 KBS 라디오 영상팀에는 딱 먹히는 포트폴리오였던 거예요. 아이돌 위주의 영상을 만들고 촬영을 해서 그 1시간, 2시간짜리 되는 원본을 하이라이트만 딱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그런 업무였거든요. 근데 제 거랑 완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원본이 지금 조회수가 50만인데 제 콘텐츠는 100만, 200만이다. 저는 하이라이트를 만들 수 있고 팬들의 니즈를 얻죠. 제 포트폴리오랑 이 업무가 너무 정확하게 일치를 해서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까지 앞서 얘기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쩌물러져서 이렇게 된 거죠. KBS 라디오 영상팀이 촬영도 해야 되는데 촬영 같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런 개인 작업을 공모전을 해서 웬만한 촬영 그냥 다 한다. 이런 식으로 좀 한 거죠. 근데 맞잖아요. 개인 작업을 해서 제가 촬영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은근히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른 회사나 다른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파트였다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포트폴리오에 딱 맞는 일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는 승승장구 탄탄대로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개인 작업물을 통해서 촬영 편집 연습을 했다. 그리고 공모전도 도전을 해서 수상을 했다. 수상한 내역을 포트폴리오에 적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정보성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찾았고 거기에서 인맥들을 많이 쌓았다. 일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많이 찾아서 내 포트폴리오에 맞는 일도 찾았고 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발견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채널을 키워가지고 그걸 완전 메인 포트폴리오 삼았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편집에 연습이 됐다. 지금 다 얘기하고 나니까 중구난방인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PD님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물어볼게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을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일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뭐 인맥을 관리를 했고 어떤 식으로 일을 따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안녕.